알리바바 회장의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. AI 데이터 센터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건립되고 있다.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.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이러한 우려를 섞인 거품론을 경고한 만큼 이에 대한 반도체단의 반응은 또 어떨지도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. 전문가님, 이러한 발언들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받아갈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? 우선 알리바바 쪽에서 얘기했던 부분도 중국 쪽에서 좀 나온 얘기라 크게 신경은 쓰질 않습니다. 다만 이제 딥시크에 대한 부분들, 이게 이제 출현을 하면서 반도체 쪽 섹터에도 좀 변동이 생겼었죠. 그러다가 이제 레거시 쪽의 부품들이 반도체들이 잘 나간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. 일단 레거시 부품 반도체로도 인공지능을 좀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거기에 맞춰서 일단 낸드 가격도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. 일단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오늘 새벽에 좀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의 이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월 달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사재기를 하는 영향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4월 달부터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아무래도 그 부분들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 나갈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.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를 할 수가 있어야지만 인공지능 쪽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결국은 선별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다만 반도체 쪽에서 한 번쯤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알리바바에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, 어제 이 현대 쪽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어요. 근데 삼성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을 찾아갔죠. 이 부분들이 향후에 어떠한 변수가 될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삼성도 미국 시장 본토에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근데 아직까지 삼성이라든가 SK 쪽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좀 얘기가 나온 부분들은 없죠. TSMC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한 이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뭔가 아직까지 멘트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주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우선 22만 원 안착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에 22만 원짜리대가 안착이 되게 된다면 정고점 돌파 시도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가 놀이를 하고 있죠. 22만 원짜리대를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. 그렇게 된다면 작년 고점 자리대를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죠.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이제 HBM 쪽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이 62,000원짜리대 위로는 조금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요 62,000원에서 한 64,000원? 요 언저리대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중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6만 원대 후반에서 7만 원짜리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충분히 남아 있겠죠.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6만 원 이하 자리대죠. 5만 8천 원 이하 자리대. 그 자리대를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이들 섹터들보다도 차라리 소부장 쪽이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. 소부장 쪽 여전히 좀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최근 들어 좀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요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그렇게 썩
좋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반도체 쪽도 지금 테마성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.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듯이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뭐 CXL 쪽이라든가 소캠 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가 좀 돌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 쪽에 있어서 이 파운드리 쪽의 사업의 방향성이죠.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5나노 공정을 활용을 해서 현대차에 공급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, 지금 4나노 쪽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수율이 80%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그러면 얼마만큼 고객 확보를 해줄 수 있느냐, 요 부분들이 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. 결론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변동성을 좀 활용한 그런 매수 전략은 여전히 좋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